사건 같은 경우에도 새로 약국이 들어옴에 따라서 매출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를 분실해서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독점 약국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예, 저는 약 15년째 부동산과 민사집행 관련 소송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이종걸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제가 직접 담당한 사건인데요. 인천에 있는 한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가에서 얼마나 많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약국이나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같은 상가 안에 같은 약국, 편의점이 있으면 매출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여태까지는 독점적인 약국으로서 지위를 누리던 약국이 다른 경쟁 약국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매출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위험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은 인천에서 2007년부터 오랜 기간 동안 약국을 영업하던 상가에 또 다른 약국이 들어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경쟁 약국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약국이 두 개가 된 것이죠. 새로운 약국이 들어옴에 따라서 손님이 나뉘게 되었고요. 기존의 약국을 운영하시던 저희 약사님은 새로운 약국 개설을 막고자 사건을 의뢰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이제 시장 자유 경쟁의 원리상 같은 상가 안에 약국이 몇 개가 있던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가는 이제 주택이랑 다르게 수익용 부동산이거든요. 그 말은 이제 상가를 임대를 줘서 얼마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새로 약국이 들어옴에 따라서 매출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보통 이런 상가 같은 경우에는 관리규약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상가에 관한 규칙을 정합니다. 이 관리규약은 이제 상가의 부분 소유자들 그리고 실제로 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임차인들이 정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관리규약에서 같은 업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건도 그렇지만 소규모 상가들의 경우에는 관리규약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관리규약이 있기는 했지만 옛날에 제정된 관리규약이었고 집합건물법상 요구되는 구분 소유자들의 동의가 다 있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다 보니까 피고 쪽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하게 되었는데요. 상대방 변호사님은 대형 로펌 출신의 젊은 변호사님이셨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점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던 부분인 약점을 찌르고 들어오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를 분실해서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독점 약국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재판부를 설득해서 독점 약국임을 이제 재판부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이 점이 가장 어려웠던 점입니다. 사건의 이제 형태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여부가 가장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통상 가처분의 형태로 많이 소를 제기합니다. 본안소송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1년 이상 시간이 필요한데 가처분은 좀 더 빨리 결정이 내려지거든요. 하지만 이런 영업금지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만족적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는 것만으로도 본안소송, 그러니까 재판을 한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만족적 가처분은 본안소송만큼이나 꼼꼼하게 심리를 합니다. 이 건은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가처분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이게 충분히 소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본안에서도 결과를 뒤집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터넷을 뒤져서 이 상가 호실이 분양될 당시에 광고들을 찾아봤습니다. 그 광고들 중에는 약국을 독점으로 한다는 내용의 광고가 있었고요. 또 이러한 인터넷 광고 외에도 이 상가 호실의 그 당시 분양 대금이 다른 상가 호실보다 더 비쌌다는 점을 가지고 이 사건 상가 호실이 뭔가 독점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상가 호실보다 더 비싸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거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는 못했지만
이제 뒤에서 살펴볼 다른 증거들하고 결합해서 약국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부족한 증거가 수집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사건 상가가 분양될 당시에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을 수소문해서 그 수분양자들로부터 다른 호실의 분양 계약서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전부 다 자필로 독점 약국이라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이 분양 계약서를 토대로 분양 계약 당시에도 이 약국을 이제 독점 약국으로 하기로 하는 그런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게 된 것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 건물 내에서 약국을 영업할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 사건 상가 건물에서 독점적으로 약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었죠. 이 사건은 저한테도 의미가 컸던 사건입니다. 처음에 이 사건을 맡게 됐을 때 증거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상당히 걱정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포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 증거를 모아가지고서 결국은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증거가 좀 불명확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증거를 잘 모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보람찼던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담당했던 사건 중에서 약국 경업금지, 독점 약국에 관한 판결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케이스 메이커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서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떨려서 잘 촬영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변호사협회의 컨텐츠를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